네, 안녕하세요. 홍범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재개발 한남 뉴타운 지역 분석 오늘 줌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에 저희 한남 뉴타운 임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 한남동 건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거기서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계시는 건물주님 모셔놓고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대충 브로드한 거 설명 드릴 거고 디테일한 것들은 직접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하는 시간 오늘 좀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 40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는 마이크를 빨리 넘겨가지고 직접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로드한 것만 훑어볼게요. 맨날 하는데 이거 맨날 소개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했고요. 지리라는 게 땅에 이치를 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로 돈 벌어서 퇴사를 했고 지금 내 집 마련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11년 7월에 LG모 계열사에 입사를 해서 딱 10년을 채우고 21년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15억을 번 줄 알고 퇴사했다가 가슴 용장해주면 꼭지라고 다음에 22년도에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5억이 날아가면서 현재 하고 있는 강의 컨설팅업 부동산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실거래가를 본 지 50년이 5년이 넘었고요. 거의 6년이 다 돼가네요. 50년 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26년 목표는 30대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로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100명 이상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월 7일인데요. 지금까지 올해 총 47명 직간접적으로 매수계약 도와드렸고요. 작년에는 45명 매수계약 도와드려가지고 거의 누적 1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잘하면 제가 100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ESTJ입니다. 제 톡방에서도 아시다시피 잘난 체 공감 능력 없음 설명충 자의식과잉 솔직함이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 분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뿅망치 때리거나 이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 히스토리 간략히 설명드리면 17년 12월에 영등포구 아파트 처음 매수해가지고 1주택 상태에서 위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요거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2년 실거주를 겨우 채우고 영등포구 아파트 매도를 했고요. 1억 4천의 시세 차익을 받고 이때 처음 돈 맛을 봤어요. 제가 이때 연봉이 5천 내였던 것 같은데 부장님 잠깐만요. 네. 5천 내였던 것 같은데 저보다 돈을 잘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데? 그래서 나도 30년 동안 열심히 살고 고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7년차 대리인데 왜 아파트가 나보다 돈을 잘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갖고 시대가 커지면서 이것저것 사고 팔았네요. 그래서 작년 1월 기준으로 위례, 광교, 검단 총 3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광교에 실거주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위례를 매도하고 10월에 광교에 입주를 했는데 위례 매도하고 나서 1억 5천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례를 애기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트램도 거의 공사가 끝나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팔고 나니까 위례가 또 떡상을 하더라. 저도 포문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한남뉴타운 꼭 가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는 20년 7월에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화를 한 거는 한 24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23, 4년부터 시작을 했고 인스타도 해보고 주로 요즘 스레드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래저래 좌충우돌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에 접어든 이제 3살 딸내미 아빠입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중간중간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리고 이따가 구름님께서 직접 보고 답변을 술술술 드리실 예정이니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고 안되면은 끝나고 채팅창 하나하나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밤에 이렇게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지금 36분 정도 오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도 끝나고 받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임장 전에 이제 브리핑 하는 겁니다. 임장은 6월 11일 목요일에 2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할 거고 7시부터는 현장에서 바베큐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사실 굉장히 싸다. 바베큐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요.
요거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당연히 퀴즈도 내고 그래서 3명 정도 커피 쿠폰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2자리 남았는데 끝나고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마지막 2자리 개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한남과 관련 없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올까요? 이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1번 이태원, 2번 나인원, 3번 트리마제, 4번 한강, 5번 남산. 저 3번 트리마제는 어디 있나요? 성수동에 있죠. 성수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 거고 아마도 현장에서 내는 문제는 조금 치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낼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트리마제였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설명드릴 내용들은 지역개요 설명드리고 일자리 교통 대표단지 뉴타운 요 재개발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을 결정짓는 4가지 입지 요소 저는 크게 4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1번은 출퇴근할 만한지 일자리 교통이고요. 일자리가 지역 내에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없으면은 어쨌든 교통수단 특히 지하철을 활용해서 일자리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죠. 경제활동 하고 있고 대다수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2번은 이제 우리가 30대에는 맞벌이 열심히 하다가 40대쯤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신경을 쓰는 요소로서 애들 학교 학원 괜찮은지 요거를 챙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다 같이 중요한 거고 2번은 특정 시점에서 중요한데 이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득 수준이 높고 쌓여있는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군 요소가 갖춰진 동네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을 확률이 평균적으로 높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대 신혼부부다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1번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 3번 백화점, 병원, 공원 이런 것들 환경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음소거랑 카메라 이런 거 꺼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저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수도권 입지 요소는 4가지입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근데 수도권은 일자리 대부분 통근이 1시간 이내로 꽂히기를 바라지만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할 때는 생각보다 1시간 내에 뭐 여의도, 종로, 강남으로 꽂아주는 아파트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이 워낙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더 힘들고 주차도 힘드니까 대부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쉽지가 않고요.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고 30분 내에 출퇴근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의 중요성은 별로 안 높고요. 그래서 학군 환경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한남은 특이하게 사실은 일자리 뭐 용산이나 종로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물론 좋긴 하지만 자체 일자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학군도 특별히 뭐 현재 기준으로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특수성이 있는 입지인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1, 2, 3, 4번이 애매하게 갖춰진 것 같은데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곳이다.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 위치는 너무 좋죠. 지금 여의도, 을지로, 여의도, 압구정, 강남 여기가 3대 업무지구인데 제일 큰, 여의도도 물론 좋지만, 여기 CBD하고 강남, 여기가 가장 큰 2대 업무지구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 일자리는 없지만은, 양쪽으로 출퇴근하기는 일단 좋은 자리고요. 한 가지 단점은, 여기서 자차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좋은데, 지하철 자체가 6호선이랑 경의중앙선이 지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자리로 직결되는 노선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따가 잠깐 나오지만은 신분당선이 현재 신사역까지 가는데 요게 위쪽으로 연장되는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이랑도 연결되고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연결된다고 계획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더라도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한강, 북쪽 남산에서 배산 임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북쪽에 산을 끼고 있고 아래쪽에 물을 끼고 있는, 특히 이렇게, 그래서 대기업 5대 총수 분들이 좋아하시는 입지다. 왜냐면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풍수에 예민합니다. 약간 사업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운의 영역도 있다 보니까 내가 터를 좋은 곳에 잡고 집이 좋아야지 사업이 잘 풀린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총수 분들이 요 이태원역 위쪽,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은 남산 때문에, 남산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구역들이 고도 제한 같은 게 일부 걸리는 것 같아요. 고층으로 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한강뷰를 예쁘게 뽑으려면은 고층으로 내면 좋을 텐데 그런 제약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약간 단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군기지나 대사관 외교관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이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상류층의 주거지가 된 지역이 한남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언덕이죠. 언덕이고 여기 밑에가 낮고 위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심해지는데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지난번에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장의할 때는 평지이긴 했는데 그늘이 별로 없어가지고 날씨가 그래도 뭐 엄청 뜨겁진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여기는 언덕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만약에 날씨까지 더우면은 좀 고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생을 하고 나서 먹는 고기가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대부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빈 땅이 없죠. 서울은 다 빈 땅이 없습니다. 여긴 다 당연히 없을 거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 빌라 다세대인데 한남 1구역부터 5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신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 3구역은 이제 거의 관처 이후에 이주가 다 나갔거나 아니면 이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4, 5구역이 조금 늦는데 어쨌든 전부 퍼즐이 맞춰진다면은 전부 아파트로 바뀌는 12,0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되는 미니 신도시급의 이 정도 입지에 12,000세대가 한 방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호선 경의중앙선만 이용을 해서 출퇴근 편의성은 떨어지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타시는 것 같고,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사실 여기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바로 가거나 위쪽으로 남산터널 지나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리니까, 사실 버스는 정시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 정도 입지에 있으면 2, 30분 안에는 다 웬만하면 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역세권 중심으로 인프라가 발달이 돼 있고요. 약간 직주근접, 물론 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노선이 아쉬운 거고, 학군도 사실 지금은 뭐 없다시피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해외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시기 때문에 크게 이 지역의 학군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한강조망. 근데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포 물론 좋지만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한강뷰가 남향으로 거실이 빵 뚫려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남이나 성수 같은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반포가 이길까요? 그건 어떻게 될지 이따가 소유주분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 인사분들 많이 사시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희소한 주거 환경, 이게 아까 위에서 본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네 가지 입지 요소에 점수를 매겨보면 사실상 좀 이상한데 별로 안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동네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간단히 볼게요. 일자리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데, 호갱론에서 직장인 연봉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4대 업무지구, 저는 서울에 3대 업무지구가 있죠. 을지로, 시청, 그 다음에 여의도, 강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은 판교죠. 판교를 추가를 해서 4대 업무지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요거 지금 살짝 비켜보면은 일자리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수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예요. 강남구에 79 기준으로 70만 명이 있는데, 이 명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평균 연봉이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거의 연봉이 6천에 가까운 애들이 분당, 서초, 영등포, 중구 이렇게 몰려 있다. 그래서 요게가 요 네 군데가 사실상 메인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강남권 GBD의 총 71.4조 정도의 연봉을 보이고 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지역 소재한 본사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다 찍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영통구에 소재지가 돼 있는데 18만 5천 명이 전부 삼성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는데 이제 여기에 전부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뭐 일부 엄청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해당 그 지역 안에 대부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2, 3천 명 되는 뭐 회사들도 대부분 이 안에 있잖아요. 같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강남권의 강남, 서초, 송파를 합치면은 71.4조가 되고요. CBD는 중구, 종로, 용산 세 개를 합치면은 거의 한 6조,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마포를 더하면은 한 35조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대충 보면은 얘랑 얘를 더했을 때 강남이 조금 넘네요. 80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강남 하나가 뭐 여의도랑 이제 도심권을 더한 수준으로 거의 얘가 압도적으로 현재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판교, 마곡, 구디, 가디가 있는데, 판교는 제가 색칠해 놨는데, 규모는 사실 15조, 뭐 11조, 10조면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당은 평균 연봉이 6천이고, 마곡이 있는 강서구는 5천, 그 다음에 구디, 가디가 있는 구로 금천구는 4천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이걸 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여기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통구의 20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부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기흥에도 거의 연봉 6천 수준이 찍히는데 큰 기업을 돈까지 찍으면 이제 그 어느 기업인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5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2천에 있는데 혼자서 거의 5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벨트 여기에 연봉 지금 사실 이거는 보너스나 이런 게 그 제외된 연봉이겠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너스가 빵빵 터지게 되면은 훨씬 좋은 수준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부 라인이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용산에도 일자리가 꽤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거고 그래도 강남, 서초, 송파 1군이죠. 용산까지 해서 끝까지 그 규제 지역이 23년에 안 풀렸던 지역 총 4군데 지역인데 1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LG U 플러스가 거의 9,000명 정도,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제일 큰 게 두 개만 보면은 이렇게 평균 연봉이 뭐 7,600, 거의 7,000 수준, 3일 회계법인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런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한남 뉴타운에서 이제 왼쪽이고 약간 거리가 살짝 있기는 있죠. 한 3, 4km 되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요렇게 가거나 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데 좀 불편하긴 하죠. 현재 기준으로는.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가 만약에 문자를 많이 들어오면은 여기도 조금 더 14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서 봤으니까 대충 그 정도 느낌입니다. 14만이 추가되면은 한 30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송파나 서초까지 못 가더라도 송파구 정도는 되겠다. 용산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넣었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안에, 요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 대충 설명을 드려보면은 큰 건 없습니다. 뭐 하이트 호텔, 제일기획 그나마 제일 대기업이겠네요. 이게 8천 정도 되는 1,500명 정도 되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일자리가 큰 거는 없다. 용산역 일대, 신용산 용산역 일대에 일단은 일자리가 많다. 국제 업무지구 완성되면은 조금 들어올 수 있겠다. 자, 고소득 연봉이 왜 중요하냐? 맞벌이 연봉 만약에 8천씩 둘이 해갖고 1.6억인 경우랑 5천씩 둘이 해갖고 1억인 경우 보면은 생활비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500 정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 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 저축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 빼기 이거 하면은 이제 저축 여력이죠. 얘는 1억이 남고 여기는
4천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분들의 소득은 1.6배 차이지만 저축여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2.5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주담대를 낼 수 있는 수준은 1억 6천인 부부가 1억인 부부보다 2.5배 구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소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최근에 들은 게 하이닉스 요즘에 뭐 게시판을 보면은 경조사 게시판 올라오면 10명 중에 10커플 중에 7커플이 뭐 사내 커플이다. 뭐 이렇게 어디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연봉이 높은 분들끼리 만나고요. 연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고소득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분당, 강남, 송파, 영보, 서초 이렇게 원래 많은 곳들에 흡입 효과가 생기면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우수 인재들을 영입하려면은 옛날에는 지방에서도 연구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북상하고 있어서 기흥을 넘으면 힘들어지고 이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위쪽 판교로 넘어가면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판교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웬만큼 좋은 인력들을 구할 수 있겠다. 간지나는 동네에 사무실이 있어야지 일을 하러 오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교통을 간단히 보면요. 출퇴근이 1시간 10분 정도 넘어서면은 보통은 이사를 고민하시는데, 신분당선이 여기 일단은 여기까지 신사까지 있는데, 용산까지 지금, 착공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고요.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삼성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여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따가 말씀 들어보겠지만 좀 악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27년에 착공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신분당선은 그러면은 광교를 출발해가지고 판교 일자리 지나죠, 강남 일자리 지나죠, 용산까지 지나게 되면은 4대 업무지구 중에 3개를 지나는 거고, 여의도만 빼고 다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까지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2호선이나 9호선에 대적할 만한 파워풀한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는 대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한 레벨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5km 그냥 그어 보면은 거의 사실은 물리적 위치로는 딱 이 세 군데 중간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대기업 팀장 이상급 레벨 혹은 임원급 레벨들은 대부분 뭐 저기 대중교통 뭐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 자차로 새벽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있으면은 어딜 가더라도 무조건 30분 안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주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하철 일단 찍어는 봤는데 뭐 이 정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지하철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뭐 3, 40분 구디하고 판교는 좀 멀고 여기 3대 업무지구까지는 대부분 30분 이내로 다 꽂히니까 전혀 문제는 없죠. 자, 교통호재로는 뭐 GTX AB하고 신분당선 연장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한남동의 교통호재라기보다는 용산, 여의도 이쪽이죠. 서울역, 용산 여기를 지나니까. 근데 이 용산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인근이니까 요거는 넣어본 거고요. 3, 4km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여기 자체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데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가 생기게 되면은 이 지역 자체가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 아까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데 일자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이제 주거 벨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신사에서 여기 동민고, 박물관, 용산으로 연결되는 요게 사실은 빨리 되면은 너무 좋겠다. 27년 상반기 착공 목표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한남 3, 4, 5 구역의 호재가 될 것 같다. 교통호재는 보통 착공 플러스 5년인데요. 이게 기사가 나오는 기준이고 보통은 6, 7년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가장 빨리 된 건데 원래 얘가 11호선이었고 지금 공사 중인 신안산선이 10호선이었어요. 근데 계획은 먼저 했다는 거죠. 신안산선이. 근데 얘가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고, 얘는 사실은 11년에 개통했으니까 거의 15년 정도 됐는데 개통한 지, 신안산선은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호재는 먼저 나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착공을 하고 5년을 봐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이것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그래서 05년도에 착공해서 11년 개통했고 거의 6년 걸렸죠. 이것도 정자 광교공원도 파란색 보시면은 10년 개통해서 착공해가지고 16년 갔고,
미금역도 여기 중간에 추가 설치했다가 강남 신사 구간도 여기 보면은 어디 갔냐? 강남 신사 구간도 여기 있네요.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강남 신사 구간도 16년에 착공해가지고 22년 이렇게 6년 정도. 요게 가장 베스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위 이거 뭐 재건축 재개발 진행 단계처럼 앞에 쭉쭉쭉쭉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자 이거예요. 이것만 요게 나와야 진짜 시작이 된 거고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여기 밑에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일단 기사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게 되겠죠. 대표단지 보겠습니다. 30분 한다고 했는데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단지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있는 것들 몇 개만 보면요. 몇 개가 대부분 제일 하이엔드, 제일 비싼 거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됐다 하면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런 애들이에요. 나이너 한남 보시면은 뭐 76평 155억 전세가 80억. 자, 누가 이런 돈이 있나 싶은데 대부분 현금으로 다 사시죠. 그래서 341세대 8년 차에다가 용적률이 굉장히 낮네요. 건폐율은 높고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임장 때 잠깐 구경을 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이 중요한 입진 아니니까 여기는 보안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부천의 정점이고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거래가 됐다 하면은 계속 신고가고 하락장도 느낄 수가 없고 거래 자체가 드뭅니다. 애초에 이 정도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분들, 셀러 분들이 아니면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은 기사가 나는 수준이고 재벌 기업인 연예인 정도만 보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 안 보내고 국제학교나 유학 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학교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분들이다. 주차 대수가 무려 4.67대예요. 인당 한 대, 인당 2대씩 해도 되겠네요. 인당 2대씩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한남동, 뭐 이태원 한남동 이 일대에는 이거 외에도 뭐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소규모 단지라도 완전 하이엔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연예인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땅들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남 뉴타운에 있는 뭐 1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그래도 1000세대 이상 뭐 5000세대, 6000세대짜리도 있으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걔네들은 이렇게는 못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지의 장점이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맞는데 이 동네는 사실 이런 게 더 땅의 효율은 더 좋은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남대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압구정 현대 준시축 버전이고 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여기는 5구가 있긴 있어요. 5구가 있는데 거의 40억 정도 하더라. 5구라도 가보고 싶네요. 유엔빌리지 또 있죠. 유엔빌리지도 있는데 여기도 뭐 100억 이상 다니고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고 빌라촌이고 뭐 한강조망 나오고 고급지네요. 아무튼 설명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대표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다. 왜 부자들이 이 동네에 살고 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러 가는 겁니다. 재개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재개발 재건축 요거는 이제 아실 기준으로 이제 누른 건데 요게 대부분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보시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보면 되고 사실 한남뉴타운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딥하게 보긴 봐야 되는데 1구역만 지금 신통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게 차라리 거래를 못하게 해놨으면 사고가 안 날 텐데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래를 했는데 현금 청산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거의 30억 이상 지금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고 들어가시겠지만 잘못 사가지고 현금 청산 당하면 거의 진짜 인생이 망하는 수준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팔 수 있냐? 관처가 난 이후라도
소유 10년, 거주 5년, 5년 10년 요 조건을 만족한 매물들은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토어제랑 맞물려 갖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돈을 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31분 정도 진행을 했고 여기 구역별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구역별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름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리고요.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모셔보겠습니다. 구름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간단히 소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넘겨달라고 하면 바로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니요. 양도 허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모르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조합에 가면은 이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지인이 5구역을 최근에 샀는데, 그 경우에도 네, 조합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샀고, 예전의 사례 중에서 조합원이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거 양도할 때 조합원한테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물건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꼭 필수로 확인을 해야만 다물권자도 네, 조합에서 확인해 줍니다. 다물권자 같은 경우에 그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조합에 확인을 하고 아닙니다. 그 현재 조합원이 같이 가면 확인을 해줘요. 지금 채팅에 적어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2구역에 제가 지인이 한번 거래했을 때 확인을 했는데, 다물건자여가지고, 그, 따로 팔았거든요, 한번. 그 경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 그, 먼저 판 거는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 이제 가지고 있는 분한테 붙여가지고 다행히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산 분이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그 두 개로 같이 묶여서 공동 소유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지 그러니까 현재 소유가 없는 사람이 사게 되면은 소유가 없는 사람과 그 나중에 그 다물건지 두 번째 파는 물건을 사간 사람이 공동 소유로 입주권을 하나만 받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꼭 조합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채운 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지 두 개 나오는지 두 개 나오면 또 두 개가 각각이 다 공동 소유로 가서 훨씬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아마 다른 재개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또 이제 좀 덩어리가 큰 게 많아서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어, 지금 이제 화면에는 저희 특징 잠시만요. 일단 브로드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네네. 주시고 구역별로 지도가 따로 있으니까 네네. 구역에 대한 네네. 내용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볼게요. 지금 1구역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신통으로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네.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3구역은 거의 철거가 지금 다 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오시면은 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펜스가 꽤 높이 쳐져 있는데 저희 베이스캠프가 그 철거하는 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 현황을 잘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구역은 현재 지금 이주 중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모여서 한번 봤는데 그때는 3구역이 이주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2구역과 3구역 경계선을 이렇게 걸어서 한번 지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을 걸어가기 조금 어렵고 1구역 이주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가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는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4구역, 5구역은 아직 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만 나왔기 때문에 뭐 상가들도 다 영업하고 있고 아직은 네, 운영 중입니다. 어, 5구역이 최근에 4월 말일인가로 아마 사업 시행인가 나왔을 거예요. 4구역은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5구역은 요즘에 매우 핫하더라고요.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3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아마 한남역에서 봐도 그 철거되는 게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여기 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는 총 세대수가 5,988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최신 버전에는 6,000세대, 1,030세대 정도로 네, 또 지금 새로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 허가를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다른 내용 거의 아실 거라서 지금 속도가 빠른 것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는 들어간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해요. 매우 드물지만 입주권 자체를 파는 거죠. 집은 없으니까. 그런 거 있고 현대백화점 입점 논의한 거는 제가 아는 버전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빠지고 대신에 상가를 좀 고급지게 만들어진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3구역은 그렇고요. 3구역만 조감도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 아니야? 요거 말고 전체 이거 아니야? 그림을 보면 다른 것보다 얘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주실 건가요? 지금? 네네네 개인톡으로 좀 드릴게요. 제가 카톡으로? 지금 이걸 찍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다 할게요. 이것보다 차이 집 있는 데고 이거야? 아니요 다시 보낼게요. 사진 이거 맞아요? 이건 두 번째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동간거리도 되게 좁고 그렇네요. 동이 90개 동인가 된다고 들었어요. 와. 이게 뭐 세대가 6천 세대가 되니까 뭐 동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사실 층수가 좀 낮아서 동이 굉장히 많고 그 건폐율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대가 그리고 몇 층이에요? 최대가 제가 알기로는 20층 정도 되는데 음, 그 몇 개 안 돼요. 다 12층 정도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솔직히 3구역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은 금액으로 들어오시기에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빌라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시기에는 좀 네. 이게 동네의 특성상 뭐 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렇게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남동의 그런 뭐 인프라라든지 이걸 노리고 싶다면 조금은 더 큰 평수로 가거나 다른 구역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3구역은 지금 아까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네네. 아마 여기에는 없어서 그런데 요거 혹시 확대 가능한가요? 위쪽을 좀 보시면 좋은데. 위쪽?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 보여주셔도 돼요. 아, 첫 번째. 네네. 이거요. 네네. 거기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이것도 저기 한 번. 네. 네, 거기. 여기? 맞습니다. 네, 거기가 학교 신설 예정이에요. 어, 네, 거기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고 학교를 빼려고 한번 했었다가 굉장히 말이 많아서 결국은 학교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학교가 신한남 초등학교 이런 가칭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요것도 오시면은 어디에 생기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그리고 신한남역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한남역을 환승을 얘기 나오는 것도 덮어진 걸로 알고 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신분 당선에 저 그 사구역하고 접전되는데 거기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좀 착공이 어렵겠네요? 27년에? 27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아, 얘기 나오는 게 저도 이제 뭐 이거 확정 지을 수 없고 계속 얘기는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당선 특성상 이러면은
일반 지하철보다 더 느릴 수 있다라고 해서 간격이 되게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남 저기 어디였죠? 신사에서 넘어올 때 곡선도 너무 타이트해서 좀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그 서울 뭐지? 이 지하철이면 될 텐데 메트로면 될 텐데 민자다 보니까 네 타당성에서 여기서 굳이 지하철 얼마나 타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참고로 참고역은 넘어갈까요? 3구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구역인데요. 사실 2구역이 제일 말이 많고 사실 2구역은 대우건설에서 원래 높이도 더 올리고 등등을 다시 허가 받겠다고 했다가 허가를 결국은 못 받았고 대우건설을 빼고 다시 한다고도 얘기 나왔다가 결국은 그냥 그대로 가서 어, 뭐 결국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래도 되고 있고 지금 이주 중이라서 그러니까 3구역처럼 확실하게 이주가 끝나서 철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주가 잘 되고 있어서 어, 네, 꽤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태원역과 이제 하나 1구역 사이가 다른 뭐 상가에 비해서 막 깨끗하고 좋은 상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약간 비선호하는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밤에 무서운 상가들. 네네 그렇죠. 3구역이나 4구역, 5구역 쪽으로 더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역은 제가 아는 지인들도 좀 많이 떠나버려서 사실은 지금은 이 구역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지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1000세대는 넘긴 한데 한남 뉴타운 자체가 면적 대비, 그러니까 토지 면적 대비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면적이면 더 많은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대부분 다 세대가 적어요. 여기도 층수가 여기 낮은가 보네요. 그죠? 네 여기도 낮습니다. 네 여기 딱 8번에 써놓으셨네요. 118 프로젝트라고 써놓으셨네. 내부 갈등이 있는데 네 그 시공사 교체 얘기 있었으나 어려워서 지금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가는 거죠. 네네 가고 있고요. 가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 아까 설명하신 돈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구역이 제일 타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5구역은 필지가 커서 비용이 큰 비용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고 사구역은 지하철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신분당이 지금 표시된 곳이 생길지 아니면 5구역과 사이에 생길지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닌데 아직도 확정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표시된 곳이 유력하긴 한데 네. 어쨌든 저 지하철도 끼고 있기도 하고 음, 어디가 되든 끼고 있는 거죠, 사실상.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간다고 얘기는 거의 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는 지금 그 지도상의 지하철 위치가 있는 게 4구역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겠네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3구역이 여기는 원해서 지금 3구역 숫자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왼쪽으로 가면 5구역하고 약간 꺾어지는 곳에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음. 아직 뭐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고도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원래 그 3구역과 4구역을 같이 현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삼성이 이제 됐죠. 여기 레미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저 신분당선 들어오는데 밑쪽에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먹은 데는 원래 신동 아파트라고 거기가 원래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사실 그런 거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데 그런 거나 빌라나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강변 쪽으로는 아마 좀 큰 평수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서 제가 보기엔 그런 거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요 사실은 현실성이 가장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내가 현재 땅의 위치가 진입하면 한강변이라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간평이 높아야지 대형평을 고를 수 있어야지 한강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맞죠.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대형평은 당연히 5구역이 너무 대형평들이 많아서 4구역에서는 대형평이 한강변을 꼭 못 가더라도 조금 올라가더라도 지하철도 근처에 들어오긴 할 거고 저희가 이쪽을 주로 많이 걸을 건데 언덕이 꽤 높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어쨌든
단지 안에도 그 뭐지? 이 시설들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현실적인 접근은 사구역이 제일 제일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제일 작은 건 초투가 얼마인가요? 그렇게 대충. 하면은 네 보통 사구역에 제가 최근에 들은 게 35억짜리가 있던 건 들었어요. 원빌라 빌라 한 칸이고 30억. 이게 35억인데 들으면 좀 황당하실 텐데 네, 대지 평수는 5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씨. 입주권이 나오는 자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네. 뻑하네요. 여기서 뭐 설명하실 거 있나요? 아, 어,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아마 저희 오산고등학교인가 그럴 건데 상고등학교, 여기. 예. 네네네네. 뭐 학교가 저렇게 끼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서 사구역은 좀 많이 아쉽고요. 사실 대망의 5구역이 내려가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고요? 사구역은 네 5구역은 이게 사실 좀 말이 많은데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지금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동의율도 되게 높고 조합원들이 되게 화이팅이 넘쳐서 꽤 빠르게 가고 있어요. 여기엔 써있지 않은데 여기 그 변전소가 있어서 음. 변전소를 지중화 땅에다 묻어버리는 비용이 한 1,000억이 좀 넘는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이 대부분 찬성해서 그냥 1,000억 쓰고 묻어버리자고 나올 정도로 여기는 되게 화이팅이 넘치고 보시피 총 세대수가 2,500, 2,600 정도 되는데 조합원 수가 1,500명이라서 공공임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일반 분양도 꽤 돼요. 여기는 그 대지 지분을 크게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 써있다시피 아마 대장이 될 것 같고 네 아마도 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이제 저 초중고 동창인 지인이 여기 좀 큰 걸 하나 샀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잘 됐습니다. 그 보면은 이거 혹시 확대해서 한강변 쪽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요? 네네.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 아, 이걸 아, 당겨볼까요? 아, 휘어볼까요? 네. 네네. 그것만 좀 키워봐 주시면 네. 여기서 보면 한강변을 따라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가 고가도로가 있어요. 아, 여기. 네네, 네네.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 오른쪽에, 바로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형수가 좀 작은 게 들어갈 거고, 소음이 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구역의 대장은 그 왼쪽에 있는 높은 타워형, 네네. 거기가 요거. 대장이 될 거고, 네네. 음. 뭐, 네. 바로 건너면 또 원베일리가 바로 다리를 보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는 원베일리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음. 아, 네. 동간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얘는 좀 고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네, 맞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하남부산 전체에서도 손가락을 꼽을 것 같아 보여요. 거기는 좀, 음. 네. 네. 보면은 좀 큰 평수들이나 좀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변조소 써주셨구나. 네. 그 잠깐. 변조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전시키기보다는 지중화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늦었지만, 1구요? 동의율도 높고, 4구역이, 이렇게, 5구역이 꽤 오구요? 빨리 가고 있고, 네네. 1구역 넘어갈게요, 이제. 1구요? 네. 예, 벌써 50분이라. 1구역은 뭐,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취소가 됐었는데, 신통기획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의율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장사하는 표시,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상가가 너무 많고, 상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커서, 여기는 아마 지금 상태로서는 예,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내부에서도. 구역을 상가 구분을 빼고 좀 더 적게 해서 가보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네, 이 세대수도 너무 적고 한남 뉴타운 전체가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높이 못 지으면 사실 사업성도 안 나와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 보인다. 근데 저희 임장할 때 요 인근도 살짝 지날 건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전부 상가라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표시는 안 해주셨는데 저 1구역 밑에 저 청화 오른쪽에 여기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라고 써 있는 곳 쪽에
지금 파크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좀 더 고가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을 좀 지나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일부러 여기가 지금 층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한 10층 남짓 한 5, 6층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하이엔드 나인원 한남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미분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파트 전체 미분양은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좀 미분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평당 거의 2억 가까이 된다고 들어서 상당히요. 네, 네, 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음, 여기는 인프라가 사실은 좀 애매해서 구청만 끼고 있는 거 빼고는 음. 네, 1구역까지는 됐고, 네, 전체를 보내주셨네. 이것도 불투명한데도 초투가 15억, 20억이네요. 일단은. 아, 일단은. 네, 맞아. 1구역은 네, 1구역은 지금 저 초투 15억, 20억인데 저는 1구역은 사실은 좀 네, 저 금액이면은 다른 좋은 데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많이 오래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4, 5 빼고는 하지 말아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3구역도 좀 비용이 크면 괜찮은 데가 있는데 네, 매물이 너무 없고요. 2구역이 매물이 좀 있는 편인데 아까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아름아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2구역은 오래 계셨던 분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어요. 2구역은 지금 어, 이주가 끝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이주가 끝나고 나서 철거하기 전에 정리한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이주 보상금 받고 다 한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리한다는 제보들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좀 들어서 아마 그렇게 2구역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돈이면은 제 생각에는 4구역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주비, 5구역, 이주비 얘기 네. 좀 해주세요, 이거. 구역별로 이주비. 아, 이주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주비라는 게 집주인한테는 나오는 게 없고 그 주택으로는 이주비가 뭐 이사비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말씀하시는 게 혹시 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LTV 150%뭐 이런 거. 아, 네네. 이거 말 되게 많더라고요. 음. 3구역은 어쨌든 이게 싸졌는데 이주를 진짜 끝났으니까. 근데 2구역은 그게 지금 다 안 싸질 수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력이 있지도 않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게 어쨌든 은행에서 간에 네, 우리가 규제 외에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공사가 뭐 아까 얘기했던 3구역의 현대나 4구역의 삼성, 5구역의 아크로는 그래도 자금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많다고 하는데 대우에서 과연 그걸 다 될 수 있을까는 사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대우에서 그걸 다 지불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게 간평이 네. 뭐야? 간평이 150%에 10억이면은 간평이 한 10, 뭐 한 7억 정도 되면은 10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대로 소위 말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게 물건이 네네. 간평이 한 7억 정도 돼. 네네. 그러면은 LTV 150%면은 10억이 네네. 넘잖아요. 그 정도 네네네네. 조건이면은 10억을 네네. 내주겠다. 일단 이게 공약인 거죠. 어쨌든 간에 건설사에서. 공약이긴 한데, 네. 그렇게 아,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간평 기준하고 실제로 이 뭐라 그럴까요? 시세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10억 샀다고 해도 간평 기준은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샀는데 피를 주고 샀어. 네. 근데 나중에 네네. 이주비를 받을 때는 초투가 네.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음, 그렇네요. 매력적이긴 한데. 어쨌든 당장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얘는 실제로 실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나갈 때 되는 거죠? 네, 2주 나갈 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다 빵빵되긴 네네. 한데 어쨌든 네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많네요. 자, 지금 그리고 사실 3구역 말고는 확정적으로 이렇다고 하기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3구역의 물건을 아직도 찾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면은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 뭐 이제 한 50억 이상의
현금이 동원이 가능하다면 5구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한 3, 40억? 이 정도 되면은 전 4구역에서 괜찮은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지금 네. 거의 31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계신데 네네. 아니, 이제 여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더 있네, 뒤에. 이분들 중에 저는 솔직히 네네. 돈이 없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 근데 그 네네네. 중에 과연 진짜 한 30억에서 50억을 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인지 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아, 예, 제가 예, 예. 제가 팔로워분들이 대부분 30대 저기 신혼부부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아, 원래 타겟은 안 맞아. 근데 이게 재미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미리 내가 네네. 최상급지에 임장을 하고 그 지역의 특징을 보고 그걸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느끼기 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어쨌든 간에 효선님 저도 그건 없어요. 자, 아, 그래서 이따가 왠지 질문이 사실은 저 네네네. 30대인데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아, 네네.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막 들으시는 와중에 궁금한 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 10시 반까지는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것별로 장단점 요거 이게 됐고 임장 루트 간단히 설명을 아, 드리고 네네. 그럴게요. 그러고 마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충 1시간 정도만 하고 질의응답 한 30분 하고 끝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2시 반 정도에 베이스캠프 집결인데, 저희 집이고요. 여기 모여서, 네. 2시 반 부럽습니다. 정도에 모이시면, 그러니까 그 나인원 쪽으로 해가지고 한남더일이 살짝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1시간 남기시면 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까 회장님들 집 있는 그쪽도 살짝 보고 요즘에 한남동 핫한 그 한남동 카페 거리들 구경하고 요즘에 브랜드 샵들 많이 들어온 거 살짝 보고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요 사이에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정리하고서는 두 번째 왼쪽을 크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4구역, 5구역인데 이 걱정된다, 이게 진짜. 이게 좀 걱정됩니다. 사실 벌써 날이 더워져서 이걸 돌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안 될 이게 것 같으면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그나마 좀 날씨가, 오,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저기 여기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쪽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5구역은 포기하고 사실 5구역을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여기서 보강동 주민센터에서 틀어갖고 그냥 일로 올라가 버릴까요, 그냥? 너무 빡센가, 그러면? 네, 뭐 여기서 끝낸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가능하면 맨 밑에 오고요. 한강변에 가서 저기 코끼리 베이글이 있어요. 한 2km 넘는 네, 중간쯤에 가서 네. 거기서 뭐 잠깐 쉬었다 가도 되니까 네.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버스를 타도 되고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그날 현장 하도록 상황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행하고 네. 네. 마지막으로 끝나고 와가지고 바베큐 파티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여기가 숙소 거의 지금 제가 거의 양일구에서 평일이긴 하지만 그 일부러 평일 하기 주말에 하고 싶은데 주말엔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말에 예, 시간 내달라고 하기 어려워가지고 평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래도 사실 하루 예약 안 받고 이거 기회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여기 드라마 촬영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무드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노력을 할 지금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 찍고 있대요, 지금. 네. 이러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개 드렸고요. 이제 10시까지 1시간 진행을 했고,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거의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을 보면서 저도 한번 얘기해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네네. 아이폰님, 구름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장 참가했던 감자입니다. 1 안녕하세요. 플러스 1,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들어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네,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충분히 좋기는 한데,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잠깐 나왔던 게, 공동소유라는 게 생겨요. 1 플러스 1을 각각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각각 물건을 각각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것도, 네, 원뿔원을 공동명의로 네, 들어갔을 때 나중에 네네.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다른 재개발도 대부분 마찬가지긴 한데, 원 플러스 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평대 A를 받고 그다음에 20평대 B를 받으면은 A도 지인과 공동 소유고 B도 지인과 공동 소유가 됩니다. 매도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뭐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쪼개지는지는 이제 뭐 그 둘이 협의를 하겠지만 결국 어 이 지분을 나눠 갖거나 등등 했을 때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결국 뭐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거고 그게 매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환이라는 거는 없어요. 교환을 하게 돼도 대차를 하게 돼도 결국 그게 한쪽은 매도가 되고 한번 매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세무 상담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제 킴이 네네. 분상제나 조합 초과 이익 환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30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은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재건축만 있는 거. 없는 네. 제가 알기로도 재개발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재개발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분상제 이슈가 있나요? 저 재개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재건축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철님, 제가 이제 이 이름 잘 못 읽겠네. 너무 유쾌하긴 하 감사합니다, 홍검님. 장이 유탄하실 때 회식을 놓쳤는데, 녹화본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홍검 치시면은, 장이 유탄 지역 분석 1시간 46분짜리인가? 아직 올려놨는데, 원래 내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만 올려놓을 테니까,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증명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질문, 지금 29분 정도 계신데, 네, 네. 질문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럼 제 얘기를 조금 네, 말씀드리면 여기 좋을 안 것 그래도 같은데, 또 물어보셨네요. 네. 한남 이후 다음 단계 목표 궁금합니다. 한남 가지신 분의 아, 목표가 궁금하네요. 자,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물어보셨어요. 이게, 뭐, 홍금이 아까 홍금이의 개인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뭐 엄청 진급하거나 등등한, 저는 조금 일찍 재개발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이 타이밍을 잘 탄 것 같고요. 저는 한동안은, 현재는 저는 사실 지금 뭐 신축해 보려고 지금 인허가를 접수해 둔 상태고요. 참여하시는 분은 어디에 어떤 걸 지으셨는지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신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남 뉴타운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30억, 50억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하는 것보다 아까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곳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재건축도 좋고 재개발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노량진이나 장이나 이런 데 좋은 데를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벌써 지금 이주와 철거와 진행 단계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라서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와보시면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구나. 숫자를 가격을 지우고 그냥 보셔도 네, 한다면 저는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찍 재개발 입문한 분으로서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의 장일까요? 아니면 레드 오션일까요? 자, 질문이 조금 불어도한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제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짜여진 틀에서만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우리 집과 바로 옆집의 가격도 너무 다르고 물건 개별마다 다 달라서 재개발은 진행하게 되면은 이주할 때쯤 되면은 순위를 알 수 있어요. 권리 처분 인가가 나오고 나서 내 자산 평가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근데 순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집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재개발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재개발에서는 좀 더 경쟁해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지금 다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딥하게 갔을 때 만약에 지금 뭐 공주가가 얼마여갖고 단순히 공주가 곱하기 1.3, 1.6 하는 게 아니라 딥하게 봤을 때 이게 지금 공주가는 낮은데 막상 간평을 받으면은 순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간평을 하면은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옆집이나 사실 평수에 대비해서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추첨으로 다 뽑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순위가 딱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일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펜트하우스 뭐 5개, 10개 분양하는 곳은
순위 한 20위, 30위 밑에 있는 분들은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위도 알 수 있고 이게 진행되는 단계마다 재개발은 뛰는 액수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개발 한번 보시는 거는 저는 네, 다른 것보다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재개발 전문가로서 답변. 제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 다 좋고 밑에 있다가 제초안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리스크는 두 개만 딱 비교했을 때는 얘가 적죠. 아무래도 이게 다 똑같다는 게 지금 뭐 구름님은 단점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대지 지분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숫자가 적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더더욱 뭐 재건축인데도 평형 개수가 적을수록 확실하게 조합원들이 이해타산의 관계가 적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사실은 재개발은 그런 관점에서는 조그만 물건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무허가 도로 이런 거는 거의 간평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엄청 큰 대지를 갖고 있는 뭐 몇십 평짜리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서로 사실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비례율이 1% 5%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막 서로 난리를 칠 것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 사실은 재개발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맞죠, 맞죠. 재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재건축도 사실 난이도가 높아요.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 기축, 신축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순서대로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설명을 웬만큼 알아들을 수 있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왕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리스크가 크면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 맞습니다. 리턴이 이 개념으로 보면은 제일 맞아. 큰 거는 이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진짜 나는 간평에서 역전할 만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엄청 재밌겠죠. 이게 완전히 던전에서 그 아이템을 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경지가 가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을 좋아하고 재개발 추천하시는 건데, 이거 사실 안 해보면 몰라요. 사실 이 끝판왕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뭐 한두 번 해보긴 했지만, 그냥 찍먹을 해봤지, 딥하게 막 조합장이랑 얘기해보고, 딥하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도 그냥 사고 팔아봤다 정도만 해도 사실 배우는 게 많기는 한데, 여기는 사실 웬만한 분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요 정도의 레벨이 되신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재건축, 재초안, 징수 어떻게 흘러갈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재건축은 잘 모르시니까 아야, 별로 의견 없으시죠?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재초안이라는 게 현재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 진구가 된 단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없앤다고 하면은 뭐 여론의 질타를 받겠죠. 왜 부자들 감세해주냐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냅두고는 있는데 반대로 사실은 이게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란 말이야. 이익에 대한 세금이야. 이건 사실은 우리가 뭐 양도세든 뭐든 이런 게 결국에는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걷는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조세의 기본 원칙인데,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 위헌 소지가 있는 사실 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걷는 거야. 진짜로 뭐 억 단위로 걷었을 때 그거를 헌법소원이 났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겉만 줘놓고 실제로는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감안은 일단은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겁주기 용도로 지금은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현 정권 내에서는 이게 뭐 사라질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정치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바뀔 만큼 드라마틱한 뭔가 정세 분위기가 바뀔 만한 요인이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규제 지역이 풀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각종 규제들이 풀리려면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격이 안 오르는 하락장이 와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가장 최근에 왔던 가장 길었던 하락장이 09년부터 13년 동안의 하락장이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그때는
지방이 좋았거든요. 지방으로 일부러 유동성을 몰아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격이 그 정도 4, 5년 동안 안 오른 구간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기간이 올까 개인적으로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21, 22, 23년도에 가격이 빠졌는데 딱 2년만 빠졌고 가격 낙폭은 똑같았어요. 거의 30% 빠졌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결국에는 안 풀렸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더 센 토어제를 먼저 시작하는 네 군데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5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김민님, 그 보물 찾는 건 어떻게 실력을 키우셨나요? 발품과 경험치 다인가요? 자,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좀 오래전이라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공부한 거는 한 15년, 20년 정도 된 터라서 음, 발품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 책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많지 않아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많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서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네, 책은, 뭐, 책은 옛날 책 추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네네. 물어보면은 추천드리는 책은 일단 기본서는, 가장 재개발 재건축 책에서 가장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는 책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두 권짜리. 요거.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노란색, 분홍색. 1, 2권으로 돼 있는데 책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옛날 제가 공부할 때 하던 책인데. 요게 이제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렵다. 진아이스님 책을 보면 요건 꽤나 쉽게 나와 있어요. 도서. 미라클이라고 돼 있는 거. 기적의 5천으로 시작하는 이적 5천으로 이제 못 시작해. 23년도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요 책이 굉장히 쉽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입문을 해서 아까 그 책들을 보시면은 세 권 정도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징수전 팔고 나간 사람에게 뒤에 부과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그 징수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재개발은 이 이슈가 없으니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이 네. 밑에 서빙고 신동아 있잖아요. 네. 서빙고 신동아가 만약에 재건축되고 네. 한남 거기 재개발이에요. 사구역. 재개발이에요? 네. 아무튼 간에 요 자리에 서빙고 신동아 자리에 신축이 있고 한남 네. 5구역에 신축이 있으면은 어디가 더 좋은 자리예요? 여기? 그 한남 5구역이 더 좋죠. 한남 지금 5구에서 더 좋아요? 말씀하시는 응. 신동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 서빙고 신동아 이 서빙 자리가 만약에 재건축됐어. 네네네네. 네네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거 말씀하셨었어요. 그 이게 서빙고 신도가 어떻게 이게 될지 아직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고 네. 특히 재개발은 편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단지 하나를 보기보다는 재건축은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할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입지가 될 것 같아서 한남 평형 오랑이랑 대비 비슷하다. 네, 평형 대비로 갈 것 같아요. 음. 평 대비로 장단 장단점이 좀 있는 단지들이라서 비슷하다. 결론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 사실 이제 반포대교를 끼고 양쪽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단지 수도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거고, 음. 단지 수는 아마 5구역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음. 어차피 천세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음. 제가 보기에 그 면에서는, 네. 엮이고 있는 거를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반대로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지하철을 끼고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와, 하락장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지금 13년 10월에 6억이었는데 어디 신동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강동 신동아 찍어 네네. 왔는데 와, 40이요. 7배네, 7배. 대박. 복강동 신동호가 좀 말이 많았어요. 사실 거기가 원래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떡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거 2년 만에,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거기가 빠진다고 했다가 그 포함되는 바람에 와, 조합원들이 싫어했겠네. 근데 여기 한강변이라 또 넣어주면은 조망도 이 뒤쪽으로도 좀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넣어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구역이 한강변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거를 포함하면 사구역에서 한강변을 가지고 가려고. 어쩔 수 네, 없이, 그죠. 네네, 이분들만 맞습니다. 논았네, 진짜. 와, 이거 그렇죠. 24억에, 24억에 산 사람 제일 부럽다, 진짜, 이거. 맞죠. 그 당시에 좀 추천을 하고 다녔는데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베팅이었잖아. 이게 사실 이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그러니까. 되고 나서 가격이 한 5억, 10억 한 번에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게 이 기울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5억 10억 딱 맞습니다. 1년 만에 딱 10억 올랐네. 맞아요. 와, 아무튼 자, 그- 알포님 15년 투자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로만 갈아타서 한남까지 오신 걸까요? 몇 번이나 갈아타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자, 너무 예민한 질문인데 저는 까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막 네네. 뭐 별게 없어갖고 초반에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이 나왔으니까 네네. 공유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만 아니면은 뭐 그냥 동기부여용으로도 해서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왔다 요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원래 어렸을 때는 주택에 살았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제가 아파트를 네, 맸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뭐 한 2억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저기 경희대 근처였거든요. 회기 쪽이었는데 했다가 대출 끼고 했는데 그때는 되게 쌌어요. 사실 아파트들이 다 지금 좀 비싸지 않은데 그 다음에 저는 바로 한남동으로 넘어왔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뭐 2013년까지는 하락장이 있었고 14년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하려고 많이 다녔거든요. 계속 경매는 그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낙찰을 별로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낙찰 받지 못하고 한남동을 매수했고요. 그 뒤로는 계속 경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이 하락장이었었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왔고 잘 됐어요. 그니까 매매가 좀 쉬웠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아니기는 한데, 대출을 금액을 여쭤보긴 실례할 것 같고 그때 대출이 네네. 몇 프로 나왔나요? 어, 재개발이나 이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대출이지만 세입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 뭐 갭 투자하는 것처럼 저도 갭 투자를 해서 들어온 거죠. 아, 대출을 받고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해서 약간 네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최대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네네. 그렇죠. 지금은 안 되죠. 전체, 안 되죠. 전체 금액의 70%가 좀 넘었나? 대충 그 정도의 갭을 끼고 들어온 거니까 70%?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11년부터 13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17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지만 와, 진짜 기상천외 그게 됐다고? 와, 이런 수준의 와, 그게 됐다고? 말도 안 돼. 옛날 저희 부익남님도 보시면은 막 지방에 30개 늘렸다가 한 방에 합쳤잖아요. 그게 왜 됐냐면은 맞아요. 갭으로 하는 게 막 뭐 전세가율이 8, 90%에다가 애초에 뭐 대출 규제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DSR 개념도 없었고 그냥 담보만 있으면 전부 대출 내주는 그러면 전세금 올려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토어제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그렇죠. 광교였나 그 당시에 분양하는 곳을 갔는데 제가 눈앞에서 한 70채 넘게 매입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 네네네. 광교 저기 분양할 때, 광교였죠. 네네네. 분양할 때. 네, 와, 미분양 썰어 담고 이러는 분을 봤어요. 진짜 얼마 안 들어서 뭐 한 채 사는데 뭐 몇천 안 들어서 갭으로 다 그러니까 A라는 주택을 살 때 벌써 사놓으면은 그거에다가 연담보로 걸어서 다음 대출 또 하고 그걸로 갭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시는 근데 분들을 어제도 봤어요. 장희동의 그 사장님, 그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장희자이 레디언트 미분양 나왔고 주스러 가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하나 죽고 저기 뭐야 저기 딸내미 하나 죽고 뭐 하나 죽고 해갖고 명의 하나씩 다 해가지고 원래 세 그런 개를 분도 하려고 있어요. 했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두 개만 했다 그랬나? 아무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먼 미래가 아니까 먼 과거가 아닌 한 3년 전에도 뭐 둔촌주공부터 해서 장의자이 뭐 이런 기회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있었는데 사실 그 기회 저는 그거를 너무 아쉬운 게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 저는 매일 실거래를 보니까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더 체감하다 보니 그때도 되게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사실은 하락장의 끝이라는 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매일 거래를 보고 실거래를 보면서 그거를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정점에 있던 시기에는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게, 신의 영역이다. 지나고 나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악 물고 지르는데 내가 상황이 돼. 근데 만약에 뭐 최소 중상급지 이상이고 내가 최종 목적지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입지야. 그러면은 이게 타이밍은 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5년 10년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조건으로 나는 그 매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언 이렇게 맨날 드리지만 막상 제 거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아쉽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광 리버빌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나왔네요. 네. 이거 아마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도 알기로는. 가능성이 아마, 있나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사업 시행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네. 아, 근데 얘도 10억 올랐네? 얘는 왜 10억 오른 거야? 여기 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동네가 다 바뀌고, 여기가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임장다고 등등 하는 데는 여기 얼마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러니까 재개발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공부를 했냐는 거는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이 이러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재개발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더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은 동네가 진짜 바뀌거든요. 완전히 뭐 조금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동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인근에 있는 대부분들도 다 호재로 작용을 하죠. 재건축이랑 물론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이랑 또 다른 면모가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아파트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였기 때문에 동네가 그렇게 막 엄청 낙후됐다라는 느낌은 덜한데 재개발은 정말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느냐 아니면 그 전체 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바뀌느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 양지 맨션 얘는 뭐예요? 55억짜리. 얘는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애인가? 그렇죠. 네. 와, 만약에 리버빌 아파트도 포함이 됐다면 저 가격이 아니겠죠. 와. 그러니까 얘가 아닐 때 24억일 때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얘에서 한번 대박을 노리려고 이거 지금 26억에 사면 아, 40억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 지금.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데 사업시행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를 흡수할지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얘는 딱 네, 이 위쪽 그 입장에서 얘가 되게 크리티컬한 입지인데 얘는 네네네네. 약간 이 학교도 끼고 있고 네네. 모르겠네. 얘가 엄청나게 현장 가서 이건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따로 혼자 있었을 때 이 위쪽에서 뭔가 가린다거나 용적률이 높아서 좀 키가 큰 15층인데 15층이 그렇죠. 그, 죄송해요. 제가 말 끊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네. 네. 어쨌든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땅을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대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사업성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셨던 사구역에 포함되는 신동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고 거기다가 지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걸 포함해서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 리버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아, 얘를 포함한다고 거기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얘를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 네, 되셨나요? 용적률이 거의 더블이네. 사실 근데 얘가 네, 지금 이 자리가 네,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13년부터 한 사이클 긁었을 때 네, 230%면은 그냥 서울에서 조금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음, 그 깊숙한 곳에서 긁었으니까 대충 요소 그러면 205%예요. 그러면 이게 딱
서울 평균이에요. 그러면 사실 용산구라는 입지로 봤을 때는 엄청 아쉬운 거지. 근데 그 이유는 용적률이 305기 때문에 얘는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반등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용산구니까 반등을 한 거고, 만약에 얘를 샀는데 얘처럼 네, 뭐 만에 하나 얘처럼 포함이 된다 하면은 여기서 네, 10억이 더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동네가 싹 바뀌었을 때 얘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2000년생이면 그래도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살만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 적어도 동네가 좋아지니까 이 정도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겠죠. 이거 이상은 무조건 나와. 그러면은 약간 베팅을 하는 느낌이, 어 로또를 긁는데 안 돼도 중간 이상은 돼. 내가 26억을 가지고 만약에 뭐 강남에 어디, 강남에서도 26억을 갖고 내가 지금 26억 맞나요? 26억을 갖고 강남에 대치동 이런 데 가봤자 좋은 단지를 못 산다고요. 어차피. 그러면은 내가 약간 복권을 긁는 마음으로 안 돼도 그냥 평균 이상 갈 거고 어쨌든 동네가 좋아질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면은 그냥 도전해 볼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저- 네, 대치동 말고도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덜어 있으니까 뭐 노량진 의태원 같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쵸? 사실. 그럴 수 있죠. 있죠. 네네네. 네네네. 브랜드도 잘 뒤져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한 20억 이상 넘어가면은 선택지가 몇 개 안 돼서 오히려 딥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큰 돈,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20억 넣는 건데 여기에 그 플러스 10억을 노리고 이걸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그쵸.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보다 훨씬 고급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대충 10시 반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개만, 오늘 한남 관련한 거 말고 개인적인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한두 개만 받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없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없고, 없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지금 딱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남아가지고, 네, 오늘 뭐 굳이 이거 설명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해가지고 링크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일정 다시 보여드릴게요. 2시 반에 베이스 캠프 직결해가지고 오른쪽 한 바퀴 돌고 카페에서 휴식했다가 왼쪽 한 바퀴 돌고, 여기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끝나고 나서 배가 엄청 고프겠네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기가 막힐 것이다. 저희가 바비큐 준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장을 봐 올 거고요. 삼겹살이랑 다 살 거니까. 이거 다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임장 참여하셨던 분들은 요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링크 올려드릴게요. 공간 이렇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고기 구워가지고 야경과 함께 뒤풀이를 할 수 있겠다.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기 맛있는 거 살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임장 이런 거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냥 상담 한두 시간 더 하면 돈 훨씬 많이 버는데, 이거 그냥 진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고 특히 이것까지 들어있다고 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와서 같이 돌아보고, 솔직히 오늘 줌이고 딥한 얘기를 온라인으로, 이거 어쨌든 유튜브에 협의를 구하고 올릴 거여서 딥한 얘기를 못했어요. 딥한 얘기를 못했고 오프라인 오셔야지 진짜로 진짜 이야기들 더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온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있어요. 김민님, 재개발 재건축을 남편이 돈이 오래 못 끼고 이래저래 변수 생기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꼭 피해야 할 재건축 사업지 있을까요? 여긴 그나마 되는 곳이다 할 만한 이 중요 상업지가 많거나 종일실패. 자, 이게 재개발, 약간 질문의 내용이 재개발인 것 같기도 하고 재건축인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한데, 이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건축 사업지가 아니라 네, 교회나 느낌, 상업지구가 많으면 제 재개발이죠. 느낌에도 네네네. 재개발이라고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구거나 종교시설 피하는 게 가장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조합원 수라고 할까요? 그 공유 지분이라든지 쪼개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 많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조합에서 사업성이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되는 곳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도 진행이 되는 건 결국은 돈이 되니까 진행을 하는 거고, 노량진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데는 결국 진행이 안 되는 게 건설사에서도 입찰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재개발은 제일 문제가 지분을 너무 쪼개놓은 경우에 먹을 게 없으니 결국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조합이 막 여러 개 생기는 건 아닌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몇 군데 보는 곳들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로컬에서 잘 찾아보시고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시면 그런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은 오래 걸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정적으로 가는 곳들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지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조합 설립인가 이전 거를 본다. 저는 최소한 재개발을 한 5번 이상 매수매도 해본 사람만 이 이전 단계를 해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 안 되면 사실 얘는 제가 아까 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외 주식 같은 거예요. 장외 주식. 장외 주식인데 얘를 기준으로 저는 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장 그래도 그래도 한 5분 응선 정도는 넘은 거잖아. 얘는 그래서 이거 이전 거를 본다. 만약에 내가 뭐 신통이니 뭐하니 어쩌고 저쩌고 막 많잖아요. 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신통이든 뭐 공공재개발이든 뭐든 이런 종류가 각각이 뭔지가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면 사실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경험을 쌓을 때는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인 거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전에도 들었지만 이 변전소에다가 1,000억을 태운다고. 그냥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없애는 게 1,000억을 쓰고 이걸 없애는 게 단지 가치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거 인당 사실 1,000세대라고 치면 1억씩 내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1억을 내더라도 얘가 비용 대비 이익을 봤을 때 훨씬 좋겠다. 이런 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역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인데 예시를 뭐 직접적으로 들어서 죄송한데 상계동이야 예를 들면. 근데 뭐 17평이 6억이야. 근데 추가 분담금이 막 5억이래. 그러면 대부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고 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갔는데, 요즘은 뭐예요? 토호제니까 실거주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상계주공 뭐 이렇게 사드리면은 대부분 2억 들고 4억 대출 받아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부분 추가 붙는 건 걱정하세요. 아무리 뭐 빵빵백 내가 설명을 해도 아 이거 입주할 때 내면 돼요. 빵빵백일 거야 아마. 아니면은 10%만 내도 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1,000억을 그냥 묻어가고 거기는 5천만 원도 못 내서 벌 벌기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입지 레벨, 동네의 대장 단지가 얼마냐 이걸 사실 기준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고, 더 딥하게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분 쪼개기가 얼마 돼 있느냐, 조합원 수가 몇 명이냐, 가까이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딥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옛날에는 그게 AI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보고 우리가 직접 막 엑셀에 넣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그 입력값만 주면은 AI가 분석을 아마 잘 해줄 거예요. 내가 오더를 명확히만 내릴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충 비교를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딥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1시간 35분 정도 진행을 했고, 한 5분 정도 나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날 다 뵀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중에 오고 싶으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나 같으면 휴가 내고 오겠다. 제 이벤트 안 하려고 했는데, 휴가 내고 오겠다. 나 같으면, 반차 내고 올 것 같습니다. 그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